여러분, IMF 섬뜩한 경고, 현금 퍼주기 안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IMF가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 비율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와, 진짜 심각합니다. 2023년입니다. 현재 GDP 대비 국가 부채하고요,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쳤더니 55.2%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나죠? 이게 2015년만 하더라도요, 국가 부채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는 40.8%밖에 안 됐습니다. 2018년에도 40.0%였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2023년에 55.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말입니다. 5년 사이에 지금 15%가 늘어났다는 뜻인가요?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기에다가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2021년에 50%가 넘어섰잖아요. 51.3%가 됐죠. 2023년에는 55.2%. 올해는요 56.6%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2029년에는요 59.4%가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6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요, 이게 괜찮을 리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돈을 계속 퍼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고요. 그 통화량은 결국 말입니다. 거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주식시장의 거품도 만들어내고요. 부동산 시장의 거품도 만들어내고요. 다른 자산시장에도 거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물이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 와르르 무너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국제통화기금 IMF의 섬뜩한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부채가 많아서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도 이게 만만치 않다는 뜻입니다. 그 부채가 무너질 때 결국은요 시장 자체가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 거품이 무너질 때는 진짜 최악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충격적이란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주요국의 국가 부채 비율, IMF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이 가장 많죠. 일본이 252.4%니까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많습니다. 이탈리아가 137.3%, 미국이 122.1%, 프랑스는 110.6%입니다. 영국은 101.1%고요. 독일은 64.3%, 대한민국은 55.2%. G7 국가들의 평균은 126.1%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도 G8에 포함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G8에 포함되기에는 우리나라의 통화가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약해요. 원화의 통화 경쟁력이 강하면 저는 너무 큰 걱정은 없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원화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가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진국 병이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장 고전을 겪고 있는 데가 독일이죠. 독일 같은 데는 지금 굉장히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도 한때 고전을 겪었고요.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퍼주기로 지금 137.3%까지 올라갔으니까 선진국도 말입니다. 부채의 위험이 결국은 한번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55.2%라는 숫자가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5.2%라는 것은요.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었다는 거고요.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면 늘수록 부채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 그 돈으로 말입니다. R&D를 하고요. 또 산업을 지원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은요. 부채에 대한 부담도 국가 경쟁력을 깎아먹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국가 순부채 비율도 보면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9.5%밖에 안 됐습니다. 외화 자산을 제외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2023년 현재 24.7%예요. 순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2029년에 가면 29%나 된다는 겁니다. 30%까지 육박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대로라면요.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이 된다는 뜻이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공용 야당이 앞으로 퍼주기 법안을 더 만들어내면 지금 순부채 비율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순부채 비율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다. 우리 자손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표를 볼 때마다 제 스스로도 놀라는 게 지금 최악의 수순이 점점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돈을 푼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식이든 말입니다. 뭐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왜냐하면 돈을 푸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이게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워낙 많이 풀어서 이게 돈을 푸는 게 다시 한번 오히려 말입니다.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충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IMF가 빚이 많아서 전 세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결국 말입니다. 빚이 많아서 거품이 많이 쌓이는 것. 경제에는 독이 된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